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행의 특성, 우리가 이제 명리학의 기초 과정으로 명학전설 상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간은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각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좀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행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오행이 뭐죠? 수지, 수. 네. 그래서 그게 숫자가 1, 6이죠. 1과 6이 되니까 수에 대한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수는 수가 1에서 6이니까 바로 물하고 얼음하고, 물이 얼음은 얼음이 되죠. 예. 그래서 물과 얼음의 바로 결정체가 육각이다 하는 얘기가 했었죠. 그리고 뭐 육각수라는 또 물도 한동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것도 또 좀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만약 여자들이 겨울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거나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물이 많으면 바로 특히 이제 금과 수는 어때요? 성질이 더운 건가요? 추운 건가? 춥죠. 그래서 이렇게 추동수일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갖고 물이 많으면 바로 뭐가 많으냐면, 인체로 보면 물이 많은 건데 뱃속에 뭐가 많이 들었냐면 오줌이 많이 들은 현상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줌 싸개가 되는 거죠. 오줌 싸개. 그래서 바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오줌 싸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명요결에서도 추동,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수일주들은 물이 많으면 바로 별로 침석이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오줌을 싸게 싸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가 보더라고. 오줌 싸개도 그걸 치료하는데 말이죠, 별 방법이 다 들어가. 그 요즘은 바로 전자시대화 돼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넣느냐면 그 속옷에다가 전자 그 장치를 하면은 또 오줌만 쌌다면 그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전자장치로 해서 오줌만 한 방울만 떨어졌다면 소리가 팍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나 봐, 그게. 그 체질 개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체질 개선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기를 지나야 돼서 소금 좀 많이 받아와야지. 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때에 바로 뭐가 되냐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수가 많다는 얘기는 바로 피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겨울에 이제 태어나거나 이래가지고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그게 양이 많아. 그리고 수는 바로 색깔이 무슨 색이지? 검정. 그래서 되게 그것이 빨개야 되는데 검정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게 비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냉증이라고 그러잖아. 냉증. 수는 바로 추운 거니까 냉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가? 손발이 차지. 네. 손발이 차고 몸이 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임신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주에서 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바로 수는 바로 어디를 상징하냐면 밤중이죠. 깜깜하잖아. 그래서 비밀이 많아. 수가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 많아서 감추기를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수가 만약 희용신이 되게 되면 의사는 무슨 의사? 그렇지. 비뇨기과를 하든지 산부인과 의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밤중에는 뭐예요? 잠자잖아.
그러니까 비뇨기과도 좋지만 또 잠자게 하는 의사도 있잖아. 세면 마취과. 아, 마취과 의사.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마취가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되죠. 잘 안 들어, 마취가. 그래서 마취약도 좀 세게 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약도 잘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약도 좀 세게 먹어야 돼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역학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하시는 양반 중에 수가 신자진 삼합 수국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강한 분이계셔. 그 양반은 그 겨울에 태어나시고 그랬는데도 그게 그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면 마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의 마취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역학의 특성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는 바로 음식인데 물이 일종의 음식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인은 바로 맛이 짠맛이 다 그랬거든. 바닷물이 짜니까. 그래서 수일주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주가 수가 강한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짭짤하게. 그렇지. 짭짤하게. 소금을 좀 거기다 조금 더 넣어야 맛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희용신인 사람은 되게 어떠냐, 맛이. 짜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어야. 그러는데 이거 바로 수가 귀신인 사람은 짜게 안 먹을 거 아니야. 네. 이 둘이 같이 살면 이게 안 맞아. 그래갖고 매일 반찬 맛이 짜니 싱거우니 매일 따져. 그러니까 남편들이 바로 수가 시신이면 조금 짜게. 그 다음에 나는 수가 귀신이면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특성이 내가 잘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싱겁게 하고 남편은 거기다 소금 한 주먹 넣으면 안 되잖아. 조금 이렇게 지어 더 넣고. 그렇게 해서 반찬을 해줘야, 맛있다 이러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뭐 하냐면 소금구이 해주면 잘 먹잖아.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간장을 하나 놔, 거기다. 자기 맛대로 먹게. 그렇게 하면은, 바로, 최고 부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역학을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응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사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시신이다. 그러면 물을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잖아. 화가 많고 여름에 태어나면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로 군대에서도 훈련 받을 때 뭐 하냐면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소금물을 먹여. 소금물을. 그러면 목이 덜 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성이 좀 짜게 먹어야 되는데 요새 방송이고 뭐고 전부가 다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특성에 맞는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서 그게 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사주의 수가 바로 시신이 되거나 또 사주에 수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을 해도 뭐를 대접해야죠? 산채나물 대접하면 되나? 안 되지. 횟집으로 싹 횟집으로 모시고 가야 잘 먹었다고 그러지. 가가지고 산채나물 주면은 맛다가리도 없는 거 어서 이런 걸 줘갖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 대접하는데도 요런 거를 응용하는 거죠. 사주 팔자만 보고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바로 생활의 지혜요. 생활의 지혜고 생활의 바로 활력소가 되는 거고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가 많다는 것은 귀신일 수도 있는데 수가 많을 때는 역에 휩쓸리는군요. 그런 역할이 나와. 그런 개성이 더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수가 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는 물은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돈이 들어올 때는 태평양 바다가 전부가 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 돈이 들어왔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물은 흘러가면 다시 안 오거든. 요새는 다시 오기는 올 수 있지. 펌프로 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지. 원래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다시 오질 않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있을 때 그걸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항상 돈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막 펑펑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바로 한번 흘러가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는 바로 신장, 방광, 또 뭐를 상징하냐면 스태미너를 상징한다.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사주에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걸 막잖아요. 막게 되면 바로 토가 강해서 수를 갖다 사주에서 수가 만약에 한 50이나 30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약한데 토는 강해. 그러면 수는 바로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 흘러내려가는 걸 흙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에? 신장이나 방광에 계속 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신장이나 방광은 물이 흘러서 바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건데 배출이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병이 무슨 병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신장에 결석증이라는 게 있죠. 그런 신장 결석, 또 방광 결석, 이런 게 생긴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방광에 결석증이 생기면 이거 산증이라고 그래갖고 사람이 오줌을 못 넣으면 막 땡글땡글 둥글러.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돌덩어리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돌덩어리가 오다가 빼쪽빼쪽 하고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덩어리가. 빼쪽빼쪽하고 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로 오줌 나오는 근육에 와서 콱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면 그 짝에 양짝에 신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오줌도 안 나오고 아프기만 들이 아프고 막 죽는. 죽어요. 저도 안 했는데요. 대단해요, 그게. 맨날 맥주 먹었거든요. 그리고 물 먹고 그것도 참 고역이요, 그게. 근데 그게 가끔 그렇게 생기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수가 그렇게 강한 극을 받고 병이 생길 때는 운에서 바로 뭐가? 토가 강한. 그래서 그걸 하면 거기에 결석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왜 특히 음식도 그런 거를 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 뭐냐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기운 없을 때 사골 삶아 먹잖아. 사골. 그러면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그게 뿌연 물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물 자체가 말이죠. 나중에 보면 뼈 국물 우러나서 그 속에 뼈 속에 있는 그 철분 같은 그런 성분들이 거기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또 많이 먹으면 그놈을 계속 몇 달을 먹으면 나중에 이게 몸에 들어가서 결석증이 생겨. 그래서 그런 신장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런 데 가서 곰탕, 뭐 도가니탕,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긴 요새는 뭐 곰탕도 거기다가 무슨 뭐를 넣고서 우유를 넣는다나. 그러면 곰탕 색깔이 싹 난다대. 프림? 프림 비슷한 거 넣는 게. 그러면 완전히 그 색깔이 아주 뽀얗고 진짜 아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삶아가지고 그거 뽀얗게 그런 식으로 그게 나오려면 진짜 많은 걸 삶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조금 내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쓰는가 봐요. 근데 그런 집들은 별로 안 되죠. 먼저 저기 어디 집이었었지? 갈비에다가 본드 붙인 사람들. 그거 해갖고 망했잖아, 그 사람들. 망해야죠. 예, 당연히 망해야지. 그래도 본드로 붙여서 어떻게 그런 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는 어떠냐 하면 항상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가 수일주인 사람들은 대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어요. 융화가 잘 돼요. 융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어느 그릇에 담으면 예를 들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지고 네모지는데 네모지니까 융화가 잘 되죠. 그리고 물이 지혜가 빠르기 때문에 지혜가 높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바로 거기에 그런데 적응을 또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물은 항상 흘러다니는 게 돼서 바로 여자들도 수일주 여자들은 되게 뭐를 하면
집에 들어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 물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수일주 여자하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지. 집에서 살림만 하라 그러면 그 여자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를 하나 딱 가지고 왔단 말이야. 내가 이 여자가 꼭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 이 여자하고 결혼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수일주면 간단하잖아. 당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갖고 직장 생활을 해서 같이 돈을 벌자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끔. 그런데 이제 수일주인 사람들이 대개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또 자기 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남자들 생각이 직장 생활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돼서 항상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집에다 다 감춰놓고 남이 볼까봐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자들도 지금 권투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이제는 뭐 K1인가 뭐 K2인가 뭐 그거에 치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막 하더라고 요새는. 뭐 포크레인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서 지금 여자들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제 이 물이 바로 이렇게 강하면은 바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수도 사업소가 제일 좋아. 수도 사업, 수도에 대한 거 하는 것이 제일 좋아. 이게 사업은. 그러고 이제 이 물이 많으면은 사람 몸에 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많으냐면 눈물이 많다는 얘기지. 금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우를 해도 바로 희극 배우보다는 눈물 짜내는 연기를 하는 거. 이런 걸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니까 잘하지. 특히 우리나라 배우는 눈물을 잘 흘리는 배우래야 저걸 성공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수가 많은 만약에 이제 16번지라든지 161번지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하는 사업을 하면 좋은 장소죠, 이게. 물장사잖아. 물이 많이 나오는 자리니까 바로 이런 데는 바로 목욕탕 하면 좋겠죠. 목욕탕 하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수족관을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좋은 번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에 대한 물장사 나서 바로 술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디께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대 번지를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 몇가 막 이런 그 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바로 1가 6가에다가 자리를 잡아라. 그래서 수는 바로 모든 것의 뭐예요? 모든 수의 가장 처음으로 오행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물은 바로 뭐를 시작을 하는 사람을 시작을 잘해요. 그래서 자일일 때는 뭐가 새로운 법을 공포하거나 그럴 때도 자일에 많이 해요. 뭐 갑자일이라든지 무자일, 병자일, 임자일 이럴 때 바로 그런 자일에 새로운 걸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친목회를 하나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바로 누구한테 시키면 자년이 된다든지 자일이 있다든지 수가 많은 수일주를 시키면 잘하지. 수가 많은 수일주가 있으면 잘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응용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를 했으니까 수에서 생하는 것이 바로 목이죠. 목은 바로 3이고 8이죠. 수가 38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38선도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일종의 우리나라가 바로 간방에 해당이 된다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볼 때 이제 간방에 해당이 돼서 간에는 바로
육간인이라고 그래서 요 인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목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전쟁은 금이잖아요. 금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는 금극목이 됐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 반이 뚝 잘라졌는데 우리나라가 반이 잘라졌잖아. 금극목에서 반이 잘라졌는데 그 가운데 반에 선을 긋은 게 바로 38전 하나. 38전 아니야. 38전. 그러니까 목이 바로 반 잘라지는 선이 38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의 수에 요게 들어간 것도 또 묘해요. 또 하필 뭐죠 38선에다가 거기다 38도에다가 또 반을 갖다가 그렇게 냈나 몰라 이거. 이거 무슨 역학하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닐 텐데. 그 뭐 미국 놈하고 이북 놈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힘이 없었잖아. 그 둘이 이렇게 같이 그놈들이 했는데 38선을 여기다 딱 그었단 말이에요. 그 우연의 일치죠. 저게 우연의 일치인데 저게 역학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치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예요. 저게. 자, 그 다음에 화는 바로 밝은 색이죠. 광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데도 뭐요? 물과 같이 어두운 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밝은 데서 밝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잘한다. 그래서 이 바로 이 목은 바로 이런 것들이 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은 바로 38선이 되고, 이게 하다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화 얘기로 가는데, 화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사람 판단 잘하는 건 화예요? 그건 화 얘기인데, 지금 화 얘기로, 목으로 가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갔어. 지금 이제 목은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목은 바로 간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리고 담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목은 바로 손을 상징하고, 수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크냐면 간이 크고 담이 크고 손이 크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목은 뭐가 크다. 통이 크다 그런 얘기. 통이 커. 그래서 바로 목인 사람들은 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뭐를 줄 때도 요렇게 조금 주는 게 아니고 한 주먹 쥐어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 같은 것도 더 크고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목이 바로 이제 만약에 병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이 목에 병이 생기면 이제 처음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요 담은 바로 이게 쓸개잖아요. 이게 쓸개인데 요 쓸개 속에는 바로 색깔이 노란 황색 즙이 들어가요. 이게 황색 즙이. 이 황색 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색깔이 굉장히 황색이지만 요게 이제 아주 맛이 굉장히 써요. 근데 요게 어디로 가느냐면 12지장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황색 즙인데 요것이 일종의 소화액이에요. 소화액. 소화액인데 요게 12지장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게 다 소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위에서는 바로 뭘 하느냐 하면 산을 나온다 그랬죠. 위 산이 나온다 했잖아. 위에서는 산이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음식물을 이렇게 막 주먹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듯이 위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거기서 산이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물 가운데에 굵고 큰 거 이제 씹어서 생기지만 그래도 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섞어서 산하고 섞어 놓으면은 그게 일종이니까 뭐냐면 음식물이 일종 부패되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 1차 이제 그렇게 해 주고서 바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12지장으로 통과돼요. 그 12지장을 통과되면서 담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장이라고 있잖아요. 취장에서 또 소화액이 분비돼요. 그래서 그 소화액하고 그것들이 전부 어디서 왔냐면 이 12지장을 통과되면서 음식물에 그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이제 소화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서 바로 거기서 이제 위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가 소화된다면 여기서 한 5, 60%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갖고 이제 소장을 거쳐서 소장 팽팽 돌잖아요, 이렇게. 그 소장을 팽팽 돌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그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바로 영양분을 전부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물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로 지나가게 되느냐 하면 그 충수돌기라고 그래서 맹장 있잖아. 그 맹장 부분을 지나면 대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수분을 완전히 증발을 시켜가지고 땅땅하게 건조하게 해갖고 바로 이걸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때에 요 담즙이 말이죠. 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요게 병이 생기게 되면,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되면, 담즙이 흘러 들어가는 근육이 맥히거나, 담도가 폐쇄증이라고 하거든. 담도가 폐쇄되거나, 만약에 흘러 들어가는 작용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 담즙이 몸으로 퍼지게 돼요. 그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소화를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느끼게 되냐면 소화불량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뭘 먹냐면 위가 나빠서 그런 줄 알고 소화제를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눈을 홀라당 이렇게 까뒤집어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밑에를 이렇게 까뒤집어 보면 그 하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1차적으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노란 색깔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꼭 눈을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노란 색깔이 나오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며칠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면 손바닥이 노래져. 손바닥이. 그래서 손바닥이 노래질 정도가 되면, 평상시보다 손바닥이 노래지면 아, 요건 뭐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것이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얼굴이 노래져. 이게 황달이에요, 황달. 이게 황달병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 나빠지기 전에 항상 먼저 황달이 와. 그리고 이 황달이 계속 지나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간이 아주 나빠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버려. 흑달. 까만색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져,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간에 이상이 생기고 담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얼굴이 까매진 사람들은. 그러면은 바로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암, 뭐 말기 정도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간암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3과 8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병이 발병돼 가지고 빨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석 달 못 넘긴다는 게 아주 고정적인 얘기지, 멘트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하지 않으면 몇 달까지? 8개월까지 산다, 이런 얘기죠. 8월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병이 발병했는데 8월 달까지 죽는다, 8월 달 죽는다 그러면 2달밖에 못 살잖아. 근데 8개월, 발병된 지 8개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3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이제 길게 되면 3년에서 8년. 그렇게도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모건바로, 사주에서 신맛이 되죠. 신맛이 되니까, 이, 목이 마냥 너무, 사주에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갖고 병이, 만약에 목이 너무 지나치게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목을 보충을 해줘야 하잖아. 그 음식으로 보충을 해주게 되면 신맛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목을 갖다 보충해 주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치를 담궈서 먹어도 뭐를 해야 되는 거지? 익혀가지고 신김치 아주 풍풍나게 그렇게 해서 먹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요. 너무 많으면 그거를 더 시게 해서 먹으면 목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많은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요 역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충을 해주라 이런 얘기죠. 제가 목이 없어서 신맛을 좋아하니까 신거를. 그런데 이제 사주에 목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신맛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목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시게 해서 먹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두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어도 좋고. 그런데 이제 목이 그렇게 약해도 바로 금이 강하잖아. 금이 강하면 신 걸 잘 못 먹어. 왜? 금극목해잖아. 내가 바로 그런 형태거든요. 그 사실은 목을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되거든. 나도 그게 돈이 돼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바로 수생목은 해서 이제 되긴 되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금이 강하니까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게 신게 들어오면 금하고 싸우잖아.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김치를 담궈도 풋김치를 먹고 신 거는 안 먹어요. 천성적으로 안 받아. 전 말만 해도 막 친다고 봐요. 저도 금이 강한데 금이 강해가지고 금극목 하는데도 그 아마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 그 작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동안은 금이 좀 강한 시기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바로 목이 강한 시기로 들어왔거든. 목이 강한 시기로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신 것도 조금씩 먹고 그전에 굴도 못 먹었어. 굴도 너무 쉬워가지고 굴도 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데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이 강한 시기로 들어오니까 귤도 요새는 잘 먹어요.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 내가. 돈 많이 버시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거 먹는 거 조금 먹어갖고 되겠어요? 원래 팔자에 있어야지. 돈이 들어왔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신맛을 갖다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체질 개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그 병원에 가서 무슨 체질 계산하고 뭐 하는 거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돈 많이 들일 게 없어. 그래서 이 역학을 잘하면 의학하고 원래 옛날에 그 한의학이라는 자체가 역학하고 같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한의학에서는 역학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학 그 한의학 책을 보게 되면 동의보감 있죠? 그걸 보면은 그게 동의보감인지 역학책인지 뭐 그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기다 이제 약만 지금 쓰는 거지 실제 이론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이 바로 수일주인데 목이 약하잖아요. 목이 약하면 바로 이거는 뭐를 수가 바로 목을 생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가 물을 생해주니까 어때요?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바로 그게 자기한테 특성상 좋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물도 바로 물나름이지. 아무 물이나 많이 먹으랬다고 소주를 그냥 냈대. 그렇게 먹으면 그거는 오히려 이 목은 바로 이 간이라는 자체가 뭘 하느냐 하면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바로 그 소주를 냅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내가 그건 본 사람인데 하도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 소주를 한 잔씩 먹고 자면 잠이 잘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소주를 이제 한 잔을 탁 먹고 저녁에 자는데 진짜 잠이 잘 오는 거지. 그게 취해서 잠이 오는 거지. 그냥 잠이 오는 게 아니잖아. 한 잔씩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을 먹으니까 말이야. 한 잔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잔 갖고 안 되니까 2잔씩 먹어보자. 2잔씩 먹고 또 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늘잖아, 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 잔을 먹어야 돼. 그러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병을 먹어야 잠이 와. 잠이 와. 그래도 잠은 잘 오니까 그것만 아주 병이 낫는 줄 알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한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소주 2병을 먹어야 돼, 이제. 2병을. 그리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소주 3병을 먹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어째 기운이 없고, 그게 이제 한 10여 년을 그렇게 먹은 거요. 기운이 없고, 어째 몸이 나른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고 얼굴도 새카맣고. 새카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니, 뭐 하고 있다, 인제 왔어요? 그래더라는 거 아니요. 간암이 돼가 간이 다 굳어버렸어. 그간 술을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독을 제거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게 들어온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기운이 약한데 간이 기가 약해졌잖아요. 그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간이 굳어져 버려요. 그게 간은 바로 뭐예요? 전부 피로 돼 있잖아요. 피로 돼 있는데,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 간은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는 안 해요, 간은. 그리고 증세가 바로 무슨 증세냐면 소화불량 증세밖에 안 나요. 그리고 피로하고.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되니까 사람들 생각이 항상 이건 위가 나쁜가 보다. 그래서 소화제만 들이먹어. 그게 결론은 그걸로 인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겨갖고 왔더라고. 그게 치료 이제 불가능해요. 더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게 많이 계속 먹으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목은 바로 뭐가 좋냐 하면 손발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운동을 해도 뭐로? 손발을 이용하는 운동. 그러니까 바로 발을 띄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농구 같은 거 어때요? 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핸드볼 있잖아. 핸드볼.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목이 강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로 핸드볼이나 농구나. 그 다음에 이거 요새 치는 거 있잖아. 이거. 골프. 이것도 손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배구도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런 것도 바로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화를 보면은 바로 어떠냐.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밥 먹는데 맨날 타고 물만 들어간다고. 화는 바로, 뭐예요? 이칠화죠? 2와 7이 바로 화가 된다. 그래서 오행 가운데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화는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투시력이 강해요. 화가 강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투시력이 강하고 사람을 보는 판단 능력이 굉장히 정확해요. 정말 판단 능력이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역학을 해도 무슨 쪽으로 나가면 이런 사람들은 관상 쪽으로 이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관상을 안 배웠는데도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새로운 사람은 판단을 잘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면접관.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면접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을 시켜야지 아무나 그걸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개 화일주들이 눈썰미가 있어. 어떤 사람 보면 탁 보면 아는 사람들 있죠. 눈썰미들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화일주들은 화는 바로 그 육수로 보면 뭐에 해당이면 주작이 돼요. 주작.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 이게. 말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불이라는 건 막 위로 붙으면 위로 막 올라가잖아. 그 위에 사람들한테 직언을 잘한단 말이야. 바른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 위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결점이지. 그게 결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못 참는 것도 그러고. 근데 특히 그 사주의 관이 바로 일주 밑에 있으면 더해지. 더한 거요. 그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어떤 부인이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잖아. 같이 놀러 가잖아. 그러면 애들이 음료수를 먹고 이제 누가 음료수를 먹던지 이제 뭐 그러고서 거기서 놀잖아. 그러면 대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저거를 음료수 병을 어떻게 하나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 먹다가 이제 되게 그냥 놓고 가잖아. 그냥 놓고 가면 쫓아간다는 거지.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학생들이 말이야 이게 야 학교에서 뭘 배웠어? 이런 거 이거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고 가야지. 여기다 놓고 가면 어떻게? 아 그러고들이 달려들고 따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거를 누가 잘 받아주냐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출근만 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냐. 그 집에서나 그러면 괜찮은데 밖에까지 나가서 이래가지고 아주 이게 예? 모든 일에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근데 일주 바로 밑에 있으면 그게 더 강할 거 아니야? 바로 밑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꼴을 못 본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부인하고 살면 필요해요. 어디 가면 넥타이도 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거 딱 빨아야 돼 이렇게. 단추도 이거 하나 끼일 수도 있고 삘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걸 단추를 다 닫고 이렇게 되면 멋이라고 안 하거든. 이거 하나 풀어놔야 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일 이렇게 탁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요 주머니까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돼야 원칙이 이렇게 돼야 돼. 나오려면 다 나오고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눈에 참 잘 띄어요. 그러게.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그걸 다 맞추고 살아내니. 본인도 또 필요하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영 마음에 안 맞거든. 그게 달려들어갖고 이렇게 해주잖아. 내가 그러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다 여러 가지인데 또 그렇게 또 맞춰 살으면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또 거기 길이 들어. 그래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뭐 나는 뭐 이게 뭐 상관없어 이거 뭐 대충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는 바로 뭐냐면 불이잖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 잘 타죠. 그래가지고 기분에 알고 기분에 주고. 기분만 잘 맞춰주면 뭐든지 막 아주 잘해요, 이 사람들이. 화가. 그리고, 바로, 화는 바로 불이 돼갖고 말이 잘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또 엄청 해요. 자기 자랑을 좀 잘해요. 바로 그런, 경향이. 화가 너무 강하면 또 그런 거예요. 화가 강하면 강해도 그래요? 바로 그런 거를 잘하고 화는 바로 말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작이 돼서 말이 잘해서 말이 또 따발총이야 아주 따다다다다 하고 말을 잘하고 화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말이 더 많아지고 빨라질 거 아니에요. 많아지고 빨라지고 그리고 성질이 되게 화일주들이 급해요. 네. 불이 확 붙으면 막 그냥 사방으로 타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 이제 토일주가 화가 많아도 이렇게 급한가요, 성질이? 예? 토일주인데 화가 많아도 성질이 급하나요, 그러면? 그런 성질이 있지. 왜냐하면 화와 토하고는 한 몸이니까 네. 같이 붙은 그런 현상이라. 그리고 이제 화가 바로 옆에 있으면
뭐 일주 밑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월주에 있다든지 시주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밑에 불이 싹 화국을 딱 잃어버려. 그렇게 되면 그 불에 휩싸이잖아요. 그런 작용이 더 강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기분 파기 때문에 아주 놀고 이런 거를 노는데도 기분 좋게 놀고 그냥 아주 리드해 나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이 대개 어떠냐 하면 투시력이 강하고 초능력이 뛰어나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국화체하면 도교 철학이다. 화가 바로 체를 이루게 되면 도교나 철학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런 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천문성이라든지 술의 천문성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육정 육갑이 된다든지 사주에 육정이나 육갑이 있는 거예요. 천간에 바로 갑이나 정이 일주 외에 어떤 지지에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화가 강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역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화는 바로 뭐를 잘하느냐 하면 투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바로 뭐예요? 투시력이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화가 강하고 화일주로 화가 강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눈에 본 듯이 다 얘기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말을 또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 무속하는 사람들은 특히 화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바로 뭐냐면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다 보면 뭐예요? 봄불은 여우불이라고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막 이래죠. 그러니까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화일주가 화가 강해서 운동을 하면 탁 뛰어서 이쪽으로 탁 가고 여기서 뛰어서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점프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운동 중에서 점프를 잘해라 하는 운동이 있잖아. 띵뛰기, 넓이뛰기.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봉대 놓고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높이뛰기인가? 그거. 그런 걸 하면 위로 다 샥 올라가잖아. 잘하잖아. 바로 그런 거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다.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오행에 대한 응용법이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바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토는 5와 10이 되고 바로 이건 신을 상징을 하죠. 신을 상징을 해서 바로 신의가 강하다 이런 얘기죠. 토는 신의가 강하고, 그 다음에 토일주인 사람들이 대개 신앙심이 강해. 토는 바로 중앙이 돼서 모든 것을 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목사가 된다든지 뭐 스님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신도들이 전부 와갖고 다 뭐 자기 사정 얘기하고 뭐하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이혼한 사람이 오면 남편 욕하고 이혼하고 막 자기는 잘하고 그랬다는 걸 다 어떻게 돼요? 토일주들이 다 들어줘야잖아. 이 목사님이 다 들어줘야 되고 스님이 들어줘야 그 스님이 대단한 양반이고 목사고. 그렇지 안 들어주고 왜 이혼했냐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 절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고 수긍을 해줘야 되고 바로 중앙이 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런 분들이 신앙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토일주 가운데에서도 특히 뭐가 강하면, 인수인 화가 강하면 바로 이게 신앙심이 강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토일주 가운데에서도 토가 왕하고 이것을 기가 빠져나가는 식신상관 있죠? 식신이나 바로 상관인 바로 금으로 토의 기가 이렇게 유행이 되면 이런 사람들도 신앙심이 강해요.
신앙심이 강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신의가 있는 말이지. 믿을 만한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가서 믿지. 아이 그놈이 사기꾼같이 보이고, 아이 그놈이라면 큰일 났네. 그 양반들이 사기꾼같이 보이고 도둑놈같이 보이면 누가 가서 믿겠어.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도 안 했잖아.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놓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절이나 이 교회를 키우게 하는 바로 그런 신도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토일주들이 가장 원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가 강하면 굉장히 또 화는 예의를 상징하죠. 예의가 똑바르고 신의가 됐고, 만약에 토일주가 금으로 기가 설기가 되면 금은 바로 뭐예요? 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든지 이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토일주는 대개 어떠냐 하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생긴 게 호박같이 둥글둥글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모양은 없지만,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어떠냐 하면 믿음직스러워 보여.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사기꾼 같아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항당이 아주 순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대지야구라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랬지. 너무 칼날같이 아주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예쁘게 생기고 아주 그냥 저거 한 사람은 뭐요? 깎아놓은 밤톨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 없잖아요. 어디가 좀 빈 구석이 있어야, 어리숙해 보이고 빈 구석이 있어야 뭐가 붙어된 게 들어가지. 근데 너무 그렇게 밤톨같이 똑똑하고 아주 떡소리 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덜 붙은다. 그래서 사람이 잘 붙고 장사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 사람이 두둑하게 되고 어리숙하게 생겼어. 그래야 손님들이 왔을 때, 똑똑한 손님들이 왔을 때, 아, 이 집 주인은 내가 얼마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또 돈이 없다면 좀,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또 봐주고, 그럴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이 더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토는 바로 중앙을 상징을 하고 5와 10을 상징하는 수로서 오행의 그 모든 수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수고, 또 5와 10이 되기 때문에 숫자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토일주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도 그 동네의 한 중심적인 데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또 그 도시의 중심적인 데에 많이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셨다가 이제 토생금 했을 때의 금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이제 오행에 돈이 됐을 때 어떤 오행은 어떤가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하실까요?